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전력난 업데이트 및 3분기 화학주 실적 분석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헝다그룹의 거래 정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헝다그룹과 헝다그룹의 부동산 자회사인 헝다물업 주식의 홍콩 증시 거래가 잠정 중단 중입니다. 중국 쪽 뉴스를 살펴보니 합생창전그룹이라는 중국 디벨로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여 헝다물업 주식의 51%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하는 오퍼를 한 것 같고, 그 금액이 4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증시에서 헝다물업의 51% 지분의 시가는 5조 2천억 정도인데요. 인수가 400억 위안은 한화로 7조 4천억 정도이며, 이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41.7%입니다. 헝다물업의 경우 2018년 포브스 기준 중국 보호순위 80위를 찍었고 중국 디벨로퍼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니 이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인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헝다 이야기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중국 전력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15.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전력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 그러면 이미 4.3%가 모자르죠. 전력 생산이 11.4% 증가했는데 석탄 생산량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면 이 차이만큼은 사실상 재고로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모자랄 때가 돼가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석탄 가격 뛰는 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9월 13일의 석탄 가격인데 10월 3일자 중국 석탄 가격입니다. 근 3주 만에 40% 가까이 뛰었네요. 메탄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를 시작으로 메탄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38%나 올라버렸습니다. 영상의 댓글들이나 기사 중에 중국의 전력난은 석탄 부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의 탄소 절감 의지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저는 65%, 약 3분의 2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중국 내부 자료에서는 아직도 71.9% 정도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석탄은 전체 공급량의 3.2%고 이거 줄인 만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늘려서 총 감소된 양은 국가 총 공급량의 1%다. 각국의 석탄 수입 비용 차이는 일단 접어두고 저 주장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정반기에 전력 생산이 11.3% 증가했는데 국내 석탄 생산은 4.4%밖에 안 늘어나고 해외 수입도 줄어들었으면 결국 상반기에 가지고 있던 석탄 재고 태워서 발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내몽골 광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올해 자국의 생산량에도 문제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몽골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하여 석탄 관련된 공무원 및 관료 1,400명을 정리했다. 이 정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사형, 집행유예 아니면 장기간의 징역 등 거의 숙청 수준이라고 제가 언급드렸었는데요. 매년 중국 광산의 사건 사고들이 많지만 유독 올해는 더한 느낌입니다. 기본적인 사망 사고도 많고 매몰 사고도 많습니다. 이거 저는 다 생산 동료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석탄 생산 지역이 현재 중국이 탄압을 가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내몽골 지역에 주로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 조지고 탄압해서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금증권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의 부족량이 전체 수요량의 12%에서 19%에 달한다고 기사를 냈는데 아까 이미 6.9% 석탄이 모자른 상황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 동안은 지금 석탄이 모자른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석탄이 추가로 모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두 번째가 탄소 배출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다. 뭐 맞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이 벙커 CU 마진 추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고 전기를 끊고 있는 거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종인 벙커 CU 수요나 마진도 같이 하락해야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석탄 가격 상승의 여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인데 롯데케미칼이 생산하는 주력 제품이죠. 이미 9월 9일날 3주째 상승 중이었는데 9월 말에 5주째 상승이 지속 중입니다. 밑에 보시면 에틸렌 가격 상승도 지속 중이고요. 중국의 가격 변동은 더합니다. 현물은 10일 전보다 9%가량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선물은 이게 일봉인데 그냥 간단히 봐도 급등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3분기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한번 산정해 봤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인데요. 단가는 하락했지만 금액 기준으로 2분기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했고 단가도 3분기 초보다 말로 가면서 점점 상승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중국 대련 선물 거래소의 폴리프로필렌 선물 시세입니다. 여기도 9월 초부터 현재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게 9월 중순 데이터인데요. 9월 말에 수출 단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3분기 전체로 놓고 보면 2분기보다 많은 금액을 수출했습니다. 이쪽도 평균 단가는 1분기보다는 높고 2분기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현물 가격입니다. 3개월간 약 25% 가까이 상승 중이던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급등세가 같이 유지되고 있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9월 중순에 수출이 순항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9월 말에 단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내서 분기 수출 금액이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단가는 역시 2분기보다는 낮고 1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BS입니다. 9월 중순에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하순에는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 다만 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한 걸 감안하면 업체의 이익은 하반기에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분기 최대치, 단가도 분기 최대치입니다. 부타디엔 가격이 저번 주보다 더 하락하는 바람에 원재 재료의 상당 비중이 부타디엔인 금호석유는 4분기 실적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9월 중순에도 단가 최고치를 계속 깨면서 탄탄하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9월 말에는 단가가 4,300원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단가, 금액, 스팟 다 좋습니다. 업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PVC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9월 들어서 급격한 수출 단가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2월에 미국 한파로 4월과 5월 역대급 호황을 찍었었는데 다음 달 가격이 주목됩니다. 중국의 PVC 현물과 선물 시세도 역시나 급등 중입니다. MB라텍스입니다. 9월 초에 9월 말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 수출 단가가 좀 더 꺾였습니다. 다만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더 급격하게 하락한 걸 감안하면 오히려 판매 수익은 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B라텍스의 업황은 9월 중순에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말에는 수출량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대신 단가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것도 재료가 부타디엔인 걸 감안하면 스프레드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BR, 부타디엔 고무입니다. 키로당 단가를 보시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9월 말에도 이 호조세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9월 말에 스팟 단가가 2,364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타디엔이 주 재료인 금호석유 입장에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마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비록 NB라텍스의 판매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만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폭시 단가도 역시나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에 대해서 주로 체크해드렸는데
선물 가격은 급등 중인데 현재 현물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이건 현재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공장들이 강제로 셧다운을 당해 있거나 국경절 연휴로 인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장 가동을 앞두고 원재료는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지나가고 이 선물 가격의 상승이 현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강 쪽도 비중을 더 늘려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수요 우려가 좀 더 크지만 데이터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나온 헝다물업의 인수 뉴스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설 관련이나 자재 관련 심리도 급격하게 회복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시장의 변동이 심할 때일수록 많은 분석을 통해 멘탈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